아무튼 좀 멀리 돌아왔네요. 주저리 말씀드렸듯이 수없이 많은 세대를 넘나들면서 청계천은 무수히 많은 변화를 겪었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거쳐갔습니다. 역사란 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애니띵 노하우입니다. 오늘은 우리 12월에 뭘 볼까? 수표교 한양에 비가 내리면 전시회 편입니다. 제목이 참 좋죠? 역사 속에 왠지 모를 낭만 같은 느낌이 드는 제목 같습니다. 이 전시는 오늘인 2019년 12월 18일부터 시작돼서 내년 2020년 3월 15일까지 청계천 박물관에서 열리는 청계천 수표교에 관한 기획전시입니다. 오늘은 이 전시회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청계천 어떠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심을 가로지르는 시냇물, 천변공원, 산책하기 좋은 곳? 시민들에게 이런 이미지로 자리매김되는 것은 이곳이 이 시설이 현재 서울에 사는 도시인들에게 필요한 시설로 재탄생했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뜬금없이 뭔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냐 하실 수 있겠네요. 네, 오늘 전시회 주제의 하나이기도 한 청계천에 대해 좀 먼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청계천은 한양이 서울로 정해지기 전부터 존재하던 자연하천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양을 서울로 정한 조선시대가 시작되면서 도시엔 상하수 시설이 필요하게 됐고 갑자기 도시 한복판에 놓이게 돼버린 이 청계천은 그런 치수 사업의 본격적 대상이 된 것입니다. 물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도시의 흥망이 결정되는 걸 잘 알고 있었던 조선의 왕들은 이 청계천을 계속 다듬게 됩니다. 그래서 청계천의 관리기관으로 개천도감을 임시로 설치해서 하천의 바닥과 뚝공사를 보강하고 다리도 설치하게 됩니다. 청계천이란 이름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걸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청계천은 원래 종로구 청운동에서 시작되는 지류가 모인 자연하천이었습니다. 청계천이란 이름은 청풍계라는 이름에서 나왔는데 청풍계는 지금의 종로구 청운동 일대, 그러니까 지금의 청와대 서북쪽 북악산 바로 남쪽 기슬 일대의 골짜기를 일컫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부터 냇물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를 청풍계천 이라고 했는데 요즘처럼 그때도 말 줄이기가 유행했는지 청계천으로 줄여 부르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한양의 중심가를 흐르는 지점에서는 따로 개천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요. 하천을 수리하여 열었다는 뜻에서 개천이라는 단어를 만들었고 이 말은 하천의 보통 명사까지 돼버렸다고 합니다. 세종 때 시작한 석축 제방공사가 영조 때 마무리됐고 이를 축하하는 행사로 임금이 친히 광통교에 나와서 돈 20관을 다리 위에서 아래로 던져 아이들이 주워 갖게 하고 시를 지어 화답하게 했는데 이때에 개천을 깨끗이 치웠다는 뜻의 청계천이라는 글귀가 인정을 받았고 한참 동안 청계천으로 쓰이다가 당시 일제강점기에 청계천으로 다시 바꾸었다고 합니다. 물이 흐르는 하천은 상류의 흙이 쓸려와 하류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계천은 조선의 여러 왕조를 거치면서 흙을 걷어내는 준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때 나온 흙은 당시 운반 수단으로 따로 치우는 게 불가능했기 때문에 지대가 낮은 가로에 쌓거나 지럭한 큰 도로를 메우기도 하면서 상황에 따라 처리하다가 이것을 오간수문 부근에 쌓아두게 되는데 이를 일컬어 가산 또는 조산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가산은 청계천변에 살고 있는 거지들의 근거지가 되었고 거지들은 가산의 토굴을 파고 생활했다고 합니다. 토굴 파는 능력 때문이었는지 이 거지들은 뱀을 잡는 그 능력이 인정되고 이 뱀을 팔 수 있는 권리도 생겨서 땅 파서 사는 사람들이란 뜻의 땅꾼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가산은 대부분 유실되었고요. 남쪽 가산터는 쌓아놓은 언덕에 나무와 화초가 심기고 꽃향기가 좋아서 1914년 이곳을 방산동으로 이름지어 현재 이르고 있고 북쪽 가산터는 동대문 종합상가가 들어서 있는 곳 부근이고 지금도 그 흔적을 일부분 확인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일제강점기 당시에는 청계천을 악의적으로 방치하기도 했는데 1910년대 토지조사 사업이 완료되고 1920년대 산미 증식 계획이 실시되면서 농촌 과잉 인구 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됐다고 합니다. 농촌에서 더 버티기 힘든 농민들은 서울로 몰려들기 시작했는데 따로 살 곳이 없었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청계천 제방에 임시 건물을 지어 살게 되면서 심각한 위성 문제까지 대두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일본은 전쟁을 통해 조선을 병참기지로 설정하고 대경성 계획을 세워 서울을 전면적으로 개조하려고 하면서
전쟁 시 필요한 교통 수요를 처리하기 위해 청계천 복개 계획을 세우지만 광화문 사거리에서 광통교까지의 일부 구간에 그치게 됩니다. 해방과 한국전쟁 이후에 청계천은 여러 차례 복개와 하수도 재정비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때 강제 철거당한 철거민들은 미아리, 상계동, 봉천동 등 서울시가 산허리를 잘라서 택지로 조성한 산동네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교통량이 늘어나 새로운 교통시설이 필요해지기도 했지만 당시의 한국의 재건을 세계에 알려서 차관을 도입하려고 했던 박정희는 세운상가와 청계고가를 만들게 됩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낡고 쓰기 어려워진 청계고가와 청계천 복개도로는 이명박이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던 2003년부터 2005년 동안 모두 철거하고 보건공사를 완료해 현재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흥미진진한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청계천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한번 살펴보죠. 이곳은 시민들의 도심 속 휴게 공간이 되었으며 여가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일 텐데요. 한국전쟁 이후에 서울의 도시재건에서 초기에 수립된 근린공원 등의 휴게 공간은 실시계획의 변경으로 거의 대부분 사라지게 됐었습니다. 점점 메가시티로 커져가는 도시에는 사람이 쉴 휴게 공간이 턱없이 부족해지게 됐는데 이 복원된 5km 구간은 그런 도심 속 시민들에게 그나마 조금이라도 숨 쉴 여유를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또 이 복원된 청계천으로 인해서 대기질이 개선되고 소음이 감소되었고 열섬 현상이 약화됐다고 합니다. 청계천에 서식하는 생물종이 복원 전의 6.4배에 이르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평가는 어떨까요? 임기 내 청계천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했던 이명박은 상인 이주 문제, 환경단체 및 시민단체들의 환경 및 문화재 문제 등에 대한 지적 및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하게 됩니다. 상인들은 수십 년 일했던 상권을 하루아침에 잃고 뿔뿔이 흩어져 버렸고 자연 하천 유입 구조를 반영하지 않고 시멘트로 만든 하천 구조는 펌프로 끌어올린 한강물을 쏟아내는 인공 구조물로 전락해서 해당 수십억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물을 끌어오는 전기 요금이 한 해 평균 8억가량이고 녹조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서 2007년에서 2009년까지 8천만 원을 녹조 제거를 위해 썼고 각종 유지 관리비 등에 2011년에만 80억여 원이 소모되었다고 합니다. 결정적으로 이명박은 자신의 임기 안에 청계천 복원 사업을 무리하게 끝마치기 위해서 유적 복원을 날림으로 진행했는데요. 석축, 효령교, 하량교, 오간수문은 복원되지도 않았고 중랑구 하수종말 처리장에 보관되고 있다고 합니다. 1773년에 쌓은 현재 무교동 사거리에서 시작되며 청계천을 따라 17.1m의 폭을 두고 양쪽으로 길게 늘어서 있는 청계천 석축은 발굴 후에 아예 복원되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복원 당시 발견된 석축은 동아일보사 앞에 좌안 석축이 교차로를 기준으로 서쪽 57m, 동쪽 36m 정도, 반대편 우안 석축은 9m 정도로 모두 100m가량 됐었는데 말이죠. 이제서야 등장하는 수표교는 예산상의 문제라는 표면적인 이유로 아직 장춘당 공원에 남아있고 광통교는 원래와 다르게 복원되어 버렸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까요? 위키백과에 따르면 지금의 서울특별시는 2050년까지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청계천을 역사와 전통이 있게 재복원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제대로 진행 중인지는 모르겠지만 2030년까지는 수표교 등의 유적을 제자리에 옮겨놓고 중하류 수질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최종 뉴스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서울시 홈페이지에 확인해보면 말씀드린 내용은 특별히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잘 못 찾아서일 수도 있겠지만요. 아무튼 좀 멀리 돌아왔네요. 주저리 말씀드렸듯이 수없이 많은 세대를 넘나들면서 청계천은 무수히 많은 변화를 겪었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거쳐갔습니다. 역사란 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재밌죠 여러분? 물론 강요는 아닙니다. 이렇게 재미난 청계천만의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청계천 박물관입니다. 이 청계천 박물관은 2005년 문을 열었고 청계천과 관련된 각종 자료와 역사를 확인해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박물관은 기획전시실과 상설전시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4층부터 2층까지 4개 존으로 구성된 상설전시관을 먼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천시대 구간입니다. 조선의 수도 한양의 중심을 가로지르던 개천이 도심 하천으로 역사를 시작하는 내용을 다루는데 한양 종도 과정과 도성안 물길을 다스리는 개천관리 연표를 비롯해서 개천을 기준으로 구분되는 한양의 생활공간적 범위인 북촌, 남촌, 우대, 중촌, 아랫대에 이르는 천변 지역 사람들의 다양한 삶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청계천 청계로 구간입니다. 청계천 물길이 복개되어 도로가 되는 과정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도시계획 속에서 차츰 물길이 사라지는 역사적 배경을 시작으로 8.15 광복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청계천변에 판자촌이 형성되었던 당시 시대상을 확인할 수 있고 195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청계천 복개공사와 그 위로 청계고가도로가 건설된 모습과 그리고 새롭게 탄생한 청계로를 따라 늘어선 천변 상가의 발전상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청계천 복원사업 구간입니다. 1990년대 후반 성장과 개발 대신 생태환경과 역사문화의 보존이 중요한 가치로 등장한 서울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을 관통하는 청계천 복개도로와 고가도로는 노후화가 진행돼서 전면적인 보수가 시급했던 상황이었었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유지 보수하는 것보다 이를 철거하고 사라졌던 청계천을 되살리자는 주장이 2002년 민선 3기 서울시장 선거의 주된 쟁점으로 부상했었고 청계천을 새로운 물길로 복원하기까지의 서울시정의 변화, 복원사업의 준비와 시행, 다시 열린 청계천 등 복원사업의 과정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복원 후 10년 구간입니다. 청계천 복원 사업 완료 후에 서울 시민들의 삶 속에 자리 잡아온 10년간의 변화상을 살펴보는 공간입니다. 서울을 대표하는 명소로서 여가, 문화, 관광의 중심지가 된 새로운 천변 풍경에 대한 내용을 전시하고 있고 복원 후 해결 과제로 남은 문제점들과 이를 개선, 보완하기 위한 서울시와 청계천 시민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청계천의 미래상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층 기획전시관에서는요, 오늘 소개시켜드리려는 기획전시 수표교 한양에 비가 내리면 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청계천 문화재는 유실되거나 제대로 복원되지 않았는데 이게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조선시대 한양의 개천에 놓여있던 다리 중에서 원형 그대로 남아있는 다리는 수표교 뿐입니다. 우리의 슈퍼히어로 세종대왕께서 세종주기 2년에 처음 놓았고 23년에 수위를 측정하기 위해 수표를 세웠으며 영조 36년에 다리를 수리하면서 수표교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서울의 풍속 중에 정월 대보름날 서울 사람들이 밤을 새워 즐겨 했던 답교놀이 때는 이곳이 가장 성황을 이룬 곳 중에 하나였다고 하고요. 정월 대보름 전 2, 3일은 이 수표교를 중심으로 청계천 위아래에 연날리기를 구경하는 사람들이 쭉 늘어서 구경했다고 합니다. 아마 당시에 이곳이 핫플레이스였나 봅니다. 광복 후에도 이 다리는 수표석과 함께 장안의 명물로 남아있었지만 1959년 청계천 복개공사 때 철거되어서 잠깐 신영동으로 이전되었다가 1965년에 장충당 공원으로 옮겨져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1층의 기획전시관에서는 수표교의 이 이야기가 유물 그리고 멀티미디어로 전시되고 있습니다. 전시 공간은 생각보다 크지 않고 아담한 편입니다. 대부분 다른 전시 공간들이 엄청나게 크다 보니까 여기도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러 오시면 좀 공간이 작아서 놀라실 수도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요. 재미난 옛 이야기와 애욕이 서린 청계천을 이번 기회에 한번 제대로 느껴보시길 바라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